여러분 저기 1000피스짜리 직소 퍼즐을 맞추는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시겠어요? 보통은 그 박스 표면에 있는 완성된 그림을 참고하면서 가장자리부터 차근차근 맞춰 나가잖아요. 네, 그렇죠. 원래는 그렇게 전체적인 가이드라인이 있어야 하죠. 근데 누군가 여러분에게 딱 10개의 퍼즐 조각만 툭 던져주고는 자, 이걸로 원래 그림이 뭔지 완벽하게 그려내봐 하고 말하는 겁니다. 심지어 그 10개의 조각조차 색이 좀 바랬거나 원래 위치가 어딘지도 모르는 상태라면 어떨까요? 와, 그거는 전체 데이터의 단 1%만 가지고 원본의 실체를 완벽하게 복원해낸다는 건데 사람의 직본으로는 사실상 불가능한 과제에 가깝죠. 상상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우주에 있는 별의 수만큼 막 기하급수적으로 많아지니까요. 맞아요.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 같지만 오늘 우리가 살펴볼 컴퓨터 비전과 인공지능의 세계에서는 이 불가능해 보이는 마법이 실제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단 1%의 조각만으로 완벽한 고해상도 이미지를 살려내는 AI 기술이고요. 심지어 카메라 센서가 고장났거나 초점이 틀어진 엉망진창인 상태에서도 스스로 오류를 교정하며 본질을 꿰뚫어보는 방법에 대해 깊게 파헤쳐 볼 텐데요. 네, 아주 흥미로운 주제입니다. 자, 이걸 하나씩 풀어볼까요? 오늘의 핵심 자료는 2021년 컴퓨터 비전 국제회의, 그러니까 WACB에서 발표된 실용적 압축 이미지 복원을 위한 생성적 패치 사전 논문입니다. 영어로는 GPP라고 부르는데요. 이 자료가 압축 센싱이라는 분야의 오랜 난제를 완전히 새로운 시각으로 풀어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그 최첨단 AI들조차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왜 그렇게 쩔쩔맸는지 그 이유를 먼저 짚어보는 게 순서일 것 같네요. 흔히 생성적 이미지 사전이라고 불리는 겐이나 VAA 같은 딥러닝 모델들이 세상을 어떻게 학습하는지 그 구조를 들여다보면 답이 딱 나옵니다. 아, 그 훈련 과정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거군요. 네, 이 AI들은 훈련 과정에서 수백만 장의 이미지를 보면서 이미지 매니폴드, 즉 대상의 전체적인 구조와 형태를 통째로 학습해버리거든요. 사람 얼굴이라면 눈, 코, 입의 전체적인 배치와 비율을 아예 하나의 세트로. 아, 그러니까 국어 사전의 기억 항목만 달달 외운 철자법 챔피언 같은 거군요. 네, 아주 정확한 비유네요. 가방, 거울, 기차 같은 단어가 나오면 눈 감고도 기가 막히게 맞히는데 갑자기 나비라는 단어가 나오면 아예 입을 꾹 다물어 버리거나 기린 하고 완전히 엉뚱한 대답을 해버리는 것처럼요. 이 모델들도 자기가 훈련받은 규격의 사람 얼굴이나 숫자는 잘 복원하지만 훈련 데이터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난 새로운 형태의 풍경이나 규격 외의 고해상도 이미지를 마주치면 모델 전체가 아예 고장나 버리잖아요. 그렇죠. 일반화 능력이 턱없이 부족해지는 전형적인 한계점이죠. 그래서 연구자들은 이 맹점을 피하고자 완전히 정반대의 접근을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딥 이미지 사전, 줄여서 DAP라는 모델인데요. 흥미롭게도 이 DAP는 아예 아무런 데이터도 사전 학습하지 않은 말 그대로 빈 도화지 상태의 네트워크를 사용합니다. 네. 학습을 전혀 안 시켰는데 대체 어떻게 손상된 이미지를 복원한다는 거죠? 그게 네트워크 구조 그 자체가 가진 수학적 특성을 이용하는 원리거든요. 복잡한 딥러닝 네트워크의 구조는 본질적으로 노이즈보다는 자연스러운 이미지의 패턴을 더 쉽게 표현하려는 내재적 경향성을 띠고 있어요. 아, 그러니까 억지로 외운 지식이 아니라 네트워크의 본능 같은 거네요. 맞아요. 그래서 10%의 손상된 데이터를 입력하고 복원을 지시하면 네트워크가 스스로 수많은 파라미터를 이리저리 조정해가며 노이즈를 걸러내고 가장 그럴듯한 이미지를 실시간으로 짜맞춰냅니다. 사전에 학습된 고정관념이 없으니 의료 영상이든 우주 사진이든 어떤 형태의 이미지로 다 다룰 수 있다는 엄청난 장점이 생기죠. 범용성이 극대화된 겁니다. 근데 제가 자료를 보니까 그 방식도 치명적인 구멍이 있더라고요. 복원해야 할 이미지가 들어올 때마다 처음부터 수백 번, 수천 번의 연산을 거쳐서 네트워크를 최적화해야 하니까 속도가 극도로 느려지잖아요. 네, 실시간 처리가 불가능할 정도죠. 더 큰 문제는 관측된 데이터가 10% 미만으로 뚝 떨어지면 아예 유의미한 패턴을 찾지 못하고 복원에 완전히 실패해버린다는 거고요. 결국 새로운 걸 다 받아들이는 범용성을 챙기자니 효율성이 떨어지고 반대로 효율성을 챙기자니 배운 것밖에 모르는 바보가 되는 참 뼈아픈 딜레마네요. 바로 그 지점에서 오늘 다루는 논문의 저자들이 발상의 전환을 시도한 겁니다. 전체 이미지를 한 번에 학습시키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시각을 완전히 미시적인 세계로 좁혀보자는 거죠.
아, 그게 바로 이 논문의 핵심 발상인 패치 기반 접근법이군요. 이미지를 통째로 보는 대신에 32 by 32 픽셀 크기의 아주 작은 정사각형 조각으로 다 쪼개서 학습시키자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생각해보면 엄청 웅장한 자연 풍경이든 복잡한 사람의 얼굴이든 그걸 모래알 만한 32 by 32 픽셀 크기로 떼어놓고 보면 그 안에는 그저 약간의 거친 질감이나 색이 부드럽게 변하는 그라데이션 아니면 짧은 사선 정도만 들어있을 테니까요. 여기서 매력적인 점은 바로 그겁니다. 전체 이미지의 통계적 구조는 우주의 별자리처럼 복잡할지 몰라도 이 작은 패치 단위의 공간적 통계는 훨씬 단순하고 일관성이 있거든요. 수만 가지의 완전히 다른 이미지들을 가져와서 다 쪼개놔도 결국 32 by 32 크기 안에서는 아주 한정적이고 자연스러운 패턴들의 조합으로 수렴하게 됩니다. 아, 조각의 세계에서는 다 비슷비슷해진다는 거네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AI는 이 패치 매니폴드, 즉 조각들의 패턴 규칙만큼은 완벽하게 마스터할 수 있는 거죠. 논문에 등장하는 엄청난 해상도의 표범 이미지 실험 결과를 보면 이 방식이 얼마나 압도적인지 확 와닿더라고요. 네, 피겨 1에 나오는 그 표범 사진이죠. 맞아요. 가로 세로 비율도 표준 규격을 벗어난 1536 by 1024 초고화질 표범 이미지였는데 연구진이 의도적으로 데이터의 90%를 날려버리잖아요. 단 10%만 남은 마치 회색 모자이크 노이즈처럼 보이는 그 처참한 데이터를 입력했는데 AI가 표범의 털 한 올 한 올 그리고 수염의 미세한 곡선과 눈동자의 반사광까지 소름 돋게 완벽한 모습으로 복원해냅니다. 거기서 핵심이 뭔지 아시나요? 더 놀라운 건 이 완벽한 복원을 해낸 AI가 표범 사진을 태어나서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는 사실이죠. 고작 32 by 32 크기의 흔한 풍경이나 사물 조각 데이터셋, 그러니까 사이파스만 보고 훈련된 모델이 표범 전체를 살려낸 거잖아요. 정확합니다. GPP는 내가 지금 복원하는 대상이 표범이다 라는 거시적인 문맥을 굳이 알 필요가 없습니다. 단지 나한테 주어진 이 1%의 파편적인 단서를 보니까 이 좌표에 위치한 32 by 32 조각은 자연계에 존재하는 이런 곡선 패턴과 일치하겠군 하고 무수히 많은 패치 조각들을 각각 정밀하게 생성해낼 뿐이죠. 그 조각들이 모여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아는 고해상도의 표범이 되는 구조입니다. 근데 잠깐만요. 여기서 좀 의문이 생기는데요. 32 by 32 픽셀짜리 조각들을 제각각 따로따로 복원해서 나중에 그냥 도화지에 이어 붙인다고요? 네, 기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럼 옛날 마인크래프트 게임처럼 모자이크 조각 경계선이 뚝뚝 끊기는 이른바 깍두기 현상이 무조건 생길 텐데요. 옆 조각이랑 픽셀 색깔이나 밝기가 조금만 달라도 티가 확 나잖아요. 오, 날카로운 지적이네요. 각각의 패치를 독립적으로 복원만 해놓고 끝낸다면 당연히 그런 치명적인 단절 현상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GPP는 복원된 패치들을 매끄러운 하나의 현실로 융합하기 위해 두 단계의 강력한 수학적 후처리를 거치거든요. 아, 어떤 후처리죠? 첫 번째는 구성적 사전이라고 부르는 역패치 변환 기술입니다. 패치들을 바둑판의 타일처럼 모서리가 딱딱 맞물리게 늘어놓는 게 아니고요. 전체 이미지 격자 위에서 여러 패치들이 서로 미세하게 겹치도록 촘촘히 배치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겹치는 부분의 픽셀 값들을 수학적으로 평균 내어 서로 스며들게 만들죠. 아하, 겹치는 구역을 만들어서 경계선을 아주 자연스럽게 섞어버리는 거군요. 네, 그리고 거기에 더해 BM3D라는 아주 정교한 필터링 기법을 적용합니다. 이 기술은 이미지 전체를 훑으면서 서로 비슷한 패턴을 가진 블럭들을 찾아내 3차원으로 묶어 필터링하는 방식인데요. 이를 통해 겹쳐진 조각들 사이에 아주 미세한 어긋남이나 남아있는 노이즈를 마치 블러 처리하듯이 부드럽게 문질러줍니다. 그러면 이미지가 좀 흐리멍덩해지지 않나요? 아니요, 그러면서도 표범의 수염 같은 핵심 디테일은 뭉개지지 않고 날카롭게 살려냅니다. 이 두 가지 메커니즘이 결합되면서 조각들이 이음새 없는 하나의 완벽한 이미지로 재탄생하는 거죠. 결과를 보니까 조각이 무조건 작다고 좋은 것도 아니더라고요. 네,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패치의 크기가 8x8 픽셀 단위로 너무 작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 안에는 선분의 방향성도 채 제대로 담기지가 않아서 AI가 공간적 맥락을 유추할 수 있는 정보 자체가 부족해집니다. 복원에 실패하게 되죠. 단서가 아예 없는 거랑 마찬가지군요. 반대로 128x 128 픽셀 크기로 너무 큼직하게 썰어버리면 패치 하나에 사람의 눈, 코, 입이 다 들어가 버립니다. 그러면 사실상 기존의 전체 이미지 학습과 다를 바가 없어지기 때문에 새로운 비율이나 형태를 만났을 때 대처하는 범용성이 완전히 무너져 버립니다. 즉,
32x32 픽셀은 범용성과 복원 효율성 사이에서 어느 하나도 희생하지 않는 완벽한 스윗스폿인 셈이죠. 와, 정말 절묘한 밸런스네요. 그런데 이쯤 되니 기존의 AI들이 좀 불쌍해지기도 합니다. 애초에 전체 이미지를 통째로 학습하는 방식은 이제 이 바닥에서 완전히 밀려난 건가요? 연구진이 딥러닝계의 단골 손님인 유명인 얼굴 데이터셋, 그러니까 셀럽 A를 가져와서 기존의 거시적 AI와 이 패치 기반의 GAPP를 정면 대결시킨 테스트 결과가 아주 흥미롭던데요. 네, 사람의 얼굴을 복원하는 아주 도발적인 실험이었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데이터가 극단적으로 적은 5%만 주어졌을 때는 기존의 전체 이미지 레벨 GAN이 GAPP를 압도적으로 이겼습니다. 오, 진짜요? 5%라는 극한의 상황에서는 당연히 작은 조각에 집중하는 패치 방식이 이길 줄 알았는데 오히려 졌다고요? 네, 여기서 기존 거시적 AI의 아주 교묘하고 위험한 특성이 드러납니다. 전체 이미지계는 데이터가 5%밖에 없어서 눈이나 코의 실제 형태가 거의 보이지 않을 때 모르겠다. 대충 내가 옛날에 훈련받을 때 봤던 것 중에 가장 퀄리티가 좋고 그럴듯하게 생긴 다른 사람 얼굴로 채워넣자 하고 통째로 이미지를 덮어 씌워버립니다. AI 분야에서는 이를 흔히 할루시네이션, 즉 환각 현상이라고 부르죠. 아,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부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건 복원이 아니라 그냥 창작이네요. 진짜 그 사람의 얼굴 데이터가 아니라 그냥 잘생기고 예쁜 가상의 인물을 정교하게 그려놓고 이게 정답이야 하고 우기는 거잖아요. 근데 수치상으로는 픽셀이 꽉 차 있고 고해상도니까 통계적인 복원 점수는 엄청나게 높게 나오는 거고요. 정확합니다. 반면에 GPP는 얼굴 전체의 구조, 즉 내가 지금 복원하고 있는 대상이 사람 얼굴이다 라는 사실을 모른 채 오직 32x32 조각만 보고 픽셀을 정직하게 맞추려다 보니까 5%의 극소량 데이터에서는 문맥을 완전히 놓치고 맙니다. 살결의 디테일이나 윤곽선 같은 질감이 완전히 뭉개져 버리죠. 점수가 낮게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주어지는 데이터가 50%로 늘어나면 상황이 완전히 역전되잖아요. 네, 맞아요. 그 데이터가 50%로 늘어나면 아주 극적인 반전이 일어나거든요. 전체 이미지계는 50%의 단서가 생겼는데도 예전 버릇을 못 고치고 진짜 데이터의 윤곽보다는 자신이 학습했던 비슷하게 생긴 가짜 얼굴을 생성하려는 경향을 버리지 못합니다. 아, 고집을 부리는군요. 네, 그래서 원본과의 미세한 오차가 절대 좁혀지질 않죠. 하지만 GPP는 다릅니다. 50%의 충분한 단서가 모이자 조각들을 기반으로 거의 제로에 가까운 표현 오차율을 보이며 정확히 그 사람의 진짜 얼굴을 오차 없이 완벽하게 조립해냅니다. 와, 소름 돋네요. 전체만 보려는 AI는 끝까지 자신의 선입견음화 할루시네이션에 갇혀서 그럴듯한 가짜를 만들어내지만 가장 작은 사실 하나하나에 집중한 GPP는 데이터가 충분해지자 완벽한 진실을 맞춰낸 거네요. 네, 그래서 이는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가 정보 복원에서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점이죠. 당장 보기 좋고 그럴듯한 가짜 완제품을 원하나요? 아니면 데이터가 적을 때는 노이즈가 끼고 조금 흔들리더라도 궁극적으로 대상의 정확한 진실을 픽셀 하나까지 복원해내는 시스템을 원하나요? 후자가 압도적으로 중요하죠. 만약 이게 범인을 식별해야 하는 CCTV 영상이거나 환자의 생사를 가르는 의료 데이터라면 이 선택의 차이는 정말 치명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세상에 환자의 몸에 없는 종양을 그럴듯하게 환각으로 그려내는 의료 AI라니 상상만 해도 아찔하네요. 무조건 조금 느리고 투박하더라도 정확한 진실이어야죠. 네, 그런데 지금까지 우리가 이야기한 건 전부 컴퓨터 내부에서 완벽하게 통제된 시뮬레이션 상황이잖아요. 네, 데이터적으로 이상적인 환경이죠. 우리가 앞서 말한 1%의 데이터든 50%의 데이터든 어쨌든 숫자로 깔끔하게 떨어지는 디지털 세계 이야기란 말이죠. 하지만 현실의 세계는 엉망진창이잖아요. 당장 카메라 렌즈가 물리적으로 틀어져 있을 수도 있고 온도 변화 때문에 센서에 노이즈가 껴있을 수도 있고요. 맞습니다. 카메라 하드웨어는 필연적으로 물리적인 오차를 발생시키거든요. 빛을 받아들이는 증폭률을 의미하는 개인값이 센서마다 제각각이거나 신호의 기본 편향값인 쉬프트가 외부 요인에 의해 미세하게 틀어져 있는 경우가 태반이죠. 기존에는 압축 센싱 기법을 현실에 적용하기 위해 엔지니어들이 땀 흘려가며 이 변수들을 일일이 수동으로 세팅해야 했습니다. 이건 마치 남의 도수 안경을 쓰고 아주 멀리 있는 흐릿한 글씨를 읽어내야 하는데 동시에 내 머릿속으로 그 안경의 도수까지 역산해서 시력을 교정해야 하는 상황과 같네요. 글씨도 안 보이는데 안경 도수까지 맞춰라. 이거 너무 가혹한 거 아닌가요? 놀랍게도
GPP는 그 말도 안 되는 역산 작업을 기계적으로 해냅니다. 논문에서는 이를 자가 보정 메커니즘, 영어로 SSC라고 부르는데요. GPP의 이 자가 보정 모듈을 결합하면 이미지를 복원해내는 동시에 카메라 센서의 게인과 시프트 매개 변수를 스스로 찾아내 교정해버립니다. 네. 이미지를 복원하면서 도수까지 맞춘다고요. 둘 다 모르는 백지 상태에서 그게 어떻게 동시에 가능하죠? 수학의 조대 최적화 기법을 아주 영리하게 사용한 덕분입니다. 작동 원리를 좀 쉽게 풀어보자면 이렇습니다. 1단계에서는 현재 내가 임의로 짐작하는 카메라 센서 오차값, 즉 안경 도수가 무조건 맞다고 가정하고 그 기준에 맞춰 이미지를 최대한 선명하게 복원해 봅니다. 일단 하나를 찍고 가는 거군요. 네, 그러고 나서 바로 2단계로 넘어가 방금 복원한 이 이미지가 진짜 정답이다 라고 고정해두고 반대로 이 완벽한 이미지가 나오려면 카메라 센서의 오차값이 얼마여야 하는지를 역으로 미세 조정하는 겁니다. 아, A를 고정해놓고 B를 맞춘 다음 다시 B를 고정해놓고 A를 맞추는 과정을 진짜 미친 듯이 반복하는 탁구 핑퐁 게임이군요. 바로 그겁니다. 이 교차 최적화 과정을 엄청난 속도로 수없이 반복하면 놀랍게도 어느 순간 이미지의 디테일과 센서의 오차값이 둘 다 완벽한 진짜 정답을 향해 찰칵하고 수렴하게 됩니다. 이 논문 후반부 테이블 3에 실제 물리적인 카메라, 그러니까 연구실에서 예쁘게 튜닝되지 않은 날것의 블록 합축 이미저 하드웨어로 찍은 데이터를 넣고 테스트한 결과가 나오잖아요. 저 여기서 정말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앞서 언급했던 학습되지 않은 네트워크 뒷모델은 이 거친 현실 데이터 앞에서 완전히 붕괴해버렸어요. 복원 점수가 6.96데시벨. 이건 그냥 화면에 노이즈밖에 안 보이는 아예 형체를 알아볼 수 없는 수준이었죠. 네, 완전히 깨져버렸죠. 통제되지 않은 찬실의 물리적 노이즈와 하드웨어 오차를 전혀 견뎌내지 못한 겁니다. 그런데 이 자가 보정 기능을 단 GPP 플러스 SC 모델은 무려 19.20데시벨이라는 압도적인 수치로 복원에 성공합니다. 심지어 사람이 현미경 들여다보듯 수동으로 하드웨어 오차를 튜닝한 모델이나 엄청난 양의 정답 데이터로 미리 학습을 시켜놓은 전용 AI인 ISTNNet보다도 우리 GPP가 스스로 교정한 결과가 훨씬 뛰어났다고요. 그 수치가 의미하는 바가 아주 큽니다. AI가 사람의 개입 없이 스스로 자신이 관측하는 환경의 물리적 오류까지 파악하고 교정해서 본질을 끄집어냈다는 뜻이거든요. 이것은 컴퓨터 비전 기술이 완벽하게 통제된 실험실의 시뮬레이션을 벗어나 온갖 노이즈와 변수가 난무하는 거친 현실 세계의 산업 현장에 당장 투입될 수 있다는 것을 강력하게 시사하는 결과죠. 그래서 이게 다 무슨 의미일까요? 단순히 망가진 옛날 사진을 예쁘게 고쳐준다는 수준의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이 기술이 우리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거죠? 이 기술의 현실적 파급력은 산업의 룰을 바꿀 정도로 엄청납니다. 당장 의료 분야만 해도 MRI나 CT를 촬영할 때 환자가 방사선에 노출되는 시간을 극단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데이터를 조금만 써도 되니까요. 네, 천주 데이터의 5%나 10%만 짧게 촬영해서 파편적인 신호만 얻어내도 GPP를 통해 장기의 완벽한 고해상도 이미지를 오류 없이 얻어낼 수 있으니까요. 와, 1시간씩 그 좁고 시끄러운 원통 안에 갇혀있지 않아도 되겠네요. 네, 화자의 고통이 확 줄어들죠. 우주 탐사 분야에서도 우주망지나 물리적 충격으로 센서가 망가진 천체 망원경의 파편적인 데이터를 완벽한 은하계 사진으로 복구해낼 수 있습니다. 우주망원경 고치러 사람이 갈 필요가 없네요. 그렇죠. 또한 엄청난 해상도의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 수천만 원짜리 비싼 센서 하드웨어를 써야만 했던 산업용 장비들도 아주 저렴하고 단순한 저해상도 부품으로 교체할 수 있죠. 센서가 잡아내지 못하는 부족한 정보는 AI가 패치 단위로 분석해 다 채워놓고 하드웨어의 오차까지 스스로 보정해낼 테니까요. 일상과 산업 시스템 전체의 비용과 한계를 완전히 허물어버릴 수 있는 기술입니다. 정말 압도적인 여정이네요. 오늘 우리는 가장 처음 1000피스 퍼즐 중 단 10조각만 쥔 그 절망적인 상태로 시작했습니다. 기존의 AI 방법들은 전체 그림이 뭔지 한 번에 때려 맞추려다 엉뚱한 환각을 만들어내거나 아예 실패해버렸죠. 하지만 GPP는 전체를 단번에 이해하려는 거만한 태도를 버렸습니다. 가장 작고 단순한 패치 단위의 조각과 그 패턴을 완벽히 이해함으로써 하드웨어조차 보정되지 않은 1%의 엉망진창인 데이터에서 가장 완벽하고 정확한 진실을 끄집어냈습니다. 네, 미시적인 진실이 모여서 완벽한 거시적 현실을 구성한다는 걸 증명한 셈이죠. 맞습니다.
여러분, 오늘 탐구를 마치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가지 생각거리를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만약 AI가 현실의 가장 기본적인 패치, 즉 작은 조각들의 패턴만 제대로 분석해도 이토록 완벽하게 잃어버린 전체를 복원할 수 있다면 우리가 지금 너무 거대하고 복잡해서 예측 불가능하다고 아예 포기해버린 기후변화의 메커니즘이나 세계 경제의 흐름, 심지어 수십억 인류의 집단 행동 패턴 같은 거대한 시스템들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그거 정말 흥미로운 관점이네요. 전체를 한 번에 보려고 발버둥 치는 대신 우리 주변에서 매일 일어나는 가장 작은 단위의 행동 패치들을 완벽하게 분석하고 연결하는 것만으로 그 거대한 시스템의 숨겨진 진실을 단 1%의 단서에서 복원해낼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이 복잡한 세상 전체를 설명하고 있는 작지만 결정적인 단일 퍼센트의 조각은 무엇인지 한번 유심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일상에도 그 힌트가 숨어 있을지 모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